1학년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학년 통합과학 첫 시간입니다. 자, 원래 1단원 내용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으로써 물질의 생성 파트를 먼저 나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원래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학교에 와서 배우고요. 먼저 물질의 규칙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원소 세상의 지도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 원소 세상의 지도 주기율표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학습 목표는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 원소의 규칙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주기율표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자, 원소가 무엇인지 규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리엔테이션에서 과제로 내줬던 부교재 3쪽 읽어보아요를 다 읽어보았나요? 네, 읽어보아요의 내용은 원자, 원소, 그리고 원자를 이루는 더 작은 블록들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내용이 이해가 됐죠? 사실 이 부분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는 잊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부교재 3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혹은 지금 교과서 12페이지를 펴보실래요?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교재 3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도 읽어보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아요 부교재 3쪽입니다. 자, 여러분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죠. 물질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알갱이에요. 입자라고 하는 거, 알갱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개념이죠. 반면에 원소는 같은 종류의 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로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아래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원자와 원소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아요에 있는 내용을 밑줄 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분 원자를 이루는 더 작은 블록들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입니다. 자, 우선 전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좀 칠게요. 음의 전기를 띠는 가장 가벼운 알갱이다. 음의 전기를. 양성자는 양의 전기를 띠는 알갱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아무 전기도 띠지 않고 있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 줄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양성자의 수를 숫자로 나타내어 원소를 표시하기도 했죠. 이 숫자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소의 원자 번호는 1번, 산소는 8번, 탄소는 6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양성자의 수를 숫자로 나타내어 표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토대로 부교재에 있는 내용 3쪽 정리한 것을 한번 맞춰볼까요? 교과서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럼 원소 어떻게 정리했죠? 네, 맞아요.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기본 성분으로서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 더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소는 보통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수소의 원소 기호는 그렇죠. H, 하이드로젠 H. 산소는 옥시전의 O로 쓰죠. O, 대문자 O. 나트륨은 Na, 그리고 염소는 Cl,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되는 성분, 이것을 원소라고 하고요. 그럼 원자는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입자, 중성 입자.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소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합니다. 이런 원자는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그리고 당연히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체적인 그러한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입자, 알갱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원소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보통 형성이 되고 대표적인 예가 H2O. 여러분 H2O가 뭐죠? 그렇죠. 물이죠.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어떤 원소들? 네, 맞아요. 갑자기 기침이 콜록콜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산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해요. 원소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소와 산소의 특징하고 물의 특징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 화합물인데 그 물질은 그 물질만의 특징,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결합되어서 또 하나의 성질을 만드는 거죠. 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맞아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예요. 전하, 그 전하가 아닙니다.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리튬은 원래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것은 중성 입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플러스 양이온을 띠고요.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를 만약 얻는다. 그러면 산소는 O2-라고 표현이 되고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이온과 음이온은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온할 때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모르는 양이온, 음이온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원소, 원자, 화합물, 이온 교과서 12페이지 참고하시고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과 맞는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화합물, 이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화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원자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원자는 아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어요. 입자. 그래서 구체적인 개념이다. 원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요. 기본 성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했고 이런 원소들은 현재 118개의 원소들이 이미 밝혀졌죠.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동일원소는 뭐냐면 동일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는 같긴 한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뒤에 한 번 더 나올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 주기율표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쭉쭉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오르는 친구들을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1번이라고 외웠던 기체가 뭐였죠? 수소, 헬륨, 그 다음 리튬, 베릴륨, 5번은 붕소, 6번은 탄소, 그쵸? 7번은 질소, 8번은 산소, 그쵸? 9번은 플로린이죠. 그리고 네온, 11번은 나트륨, 12번은 마그네슘, 고치면서 금속이죠. 고치면서 또 금속인 13번이 뭘까요? 맞아요. 알루미늄입니다. 14번은 Si, 규소죠. 그리고 맞아요. 인. 그리고 16번은 S, 황. 그쵸? Cl, 염소. 18번은 네, 아르곤. 점점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환청인가요? 자, 19번 마지막 칼륨. 20번 칼슘. 맞아요. 자, 요거 한번 쭉 선생님과 같이 따라온 친구들은 외우기가 수월할 테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우리 또 어차피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우리가 원소, 원자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앞에서 원소, 원자, 화합물, 이온의 개념은 나왔지만 분자의 개념은 없었죠? 분자는 또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그쵸? 얘도 입자는 입자인데 무엇을 갖는 최소의 입자다? 성질을 지닌 최소의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인 입자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것은 원소 기호로 H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수소인데 어떤 이 수소라는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소 분자가 H2, 즉 수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수소 분자 형태를 만들어야지 수소라는 성질을 띄어요. 뭐 더 우리가 와닿는 예로 여러분들이 마시는 O2, 산소죠. 이 산소라고 하는 O2, 우리가 사용하는 그 O2라고 하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려면 산소 원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O2를 형성해야 하지만 산소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분자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온은 전기적인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하를 띈다고 했죠. 선생님이 앞에서 리튬하고 몇 가지 설명해 줬는데 여기 한번 나트륨 볼게요. 자, 나트륨은 우리가 조금 더 사실 이미 배운 학생들은 다 알죠. 중학교 때.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개예요. 11개. 그래서 양성자도 11개고 전자도 11개예요. 그런데 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릴 경우에는 이 나트륨의 중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양성자의 수가 한 개가 더 많죠? 그래서 Na+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염소는요. 염소는 보통 전자를 하나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받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자가 하나가 더 많죠. 17개 양성자 수보단 전자가 18개니까 전자가 하나 더 많아서 Cl- 이렇게 음이온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소, 원자, 분자, 화합물, 이온 이런 것들의 기본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화학 파트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부교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소기호와 숫자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기호와 숫자. 자, 여러분 지금 He라고 표현된 이건 뭐죠? 맞아요. 헬륨이에요. 헬륨. 이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헬륨이라고 쓰는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원자 번호를.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량수를 의미해요. 이 질량수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합해진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헬륨 같은 경우는 2고요. 중성자의 수도 2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 해서 질량수가 4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의 수당 똑같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결국 양성자의 수고요. 양성자의 수는 결국 중성일 땐 또 뭐의 수와 같아요? 전자의 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수,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중성인 원소일 때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또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양성자가 지금 2개죠. 중성자도 사실은 여기 표현했지만 2개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4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2.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2개. 전자가 마이너스가 2개고 플러스가 2개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기와 숫자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필기를 해서 정리해 두세요. 자, 부교재에 있는 거 정리했으면 이제 쑥 점프해 볼까요? 자, 여러분 교과서는 주기율표 부분 교과서 34페이지를 펴시고요. 부교재 부분은 23페이지. 부교재 23페이지와 교과서 34페이지를 펴시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지금부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리마인드 했다라고 치고요. 자, 원소 우리 어떻게 다시 개념을 잡아볼까요? 원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크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했고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보통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보통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생명과학이랑 연결해서 원소랑 주기율표랑 다 배우고 나서 또 생명과학적인 내용이랑 연결해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도 이어서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원래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지구에 어떤 물질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다음 물질을 이루는 그런 성분들, 원소를 배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도 사실 연계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들 개념 정리를 해두세요. 자, 우리 부교재 22페이지 보시면 원소를 분류하는 내용이 나와요. 원소 분류하는 내용. 자, 부교재 22페이지 다 펴셨나요? 아, 22페이지가 아니고 23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적어놨네요.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 아까도 23페이지라고 했는데, 그쵸? 23페이지 부교재를 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원소의 기본 개념 나오고요. 그 밑에 원소를 분류하는 간단한 탐구 실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몇 가지 카드가 있어요. 헬륨, 구리, 산소, 황, 금, 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해서 총 6가지의 원소들의 특징을 적어 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예요, 카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 있는 특징들을 보고 이 원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분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야 되죠, 항상? 그죠? 기준을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원소들을 분류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뭐 2가지, 3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기준을 정리할 동안 선생님이 찔깍찔깍 시간을 좀 재볼게요. 자, 사실은 요거 우리 학교에서 나와서 한다면 친구들과 함께 모듬끼리 뭐 얘기도 해보고 서로 분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뭐 영상을 정지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쭉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뭐 기체, 고체, 기체, 뭐 고체, 고체, 고체. 그다음 뭐 색깔도 나와 있는 게 있고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정지를 하세요. 영상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동일한 특징들을 갖는, 성질을 갖는 원소들끼리. 자, 다 정리가 되었으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네. 맞아요. 실온에서의 상태로 얘기한다. 그럼 고체인 애들은 구리, 황, 금, 철. 황금철.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황금철. 구리, 황금철. 그 다음 기체는 헬륨과 산소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색으로 구분을 한다면 무색인 애들. 헬륨과 산소가 될 것이고 무색이 아닌 것으로 나누면 구리, 황금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신기한 게 무색과 실온에서의 상태가 동일하네요. 자, 전기전도성으로 비교해 볼게요. 전기전도성은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기가 통하는 아이들은 구리, 금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원소들은 헬륨, 산소, 황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우리 원소 기호를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꾸 써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쭉쭉 한번 써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자, 위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을 했죠. 분류를 해보고 그렇게 분류한 까닭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자, 위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한다. 금속과 비금속. 그렇게 한번 분류한 까닭은 뭔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금속과 비금속. 자, 다 하셨나요? 자, 했으면 정리된 거 표현. 자, 금속과 비금속은 전기전도성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금속인 구리금철, 비금속인 헬륨, 산소, 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은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서 잘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교재 24쪽으로 넘어갈게요. 24쪽. 자,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던 그런 주기율표는 이 과학자들이 여러 원소들을 발견하고 그런 발견한 원소들의 성질을 가지고 분류를 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것, 정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소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러한 주기율표는 처음부터 딱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 또 배울 거냐면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 책이 있는 학생들 한번 그것도 한번 펼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는지 쫙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탐실,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부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인 mendelleef와 모즐리에 대한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mendelleef는 1869년 당시에 발견한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이런 것들은 특징이기 때문에 정리해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원자량의 순서로 배열을 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그런데 몇몇의 원소들은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mendelleef는 mendelleef의 주기율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mendelleef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어떤 틀을 마련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 주기율표는 누구의 주기율표냐?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표입니다. 이 모즐리는 원자량에 따라서 배열한 게 아니라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배열을 해봤어요. 이 양성자의 수가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그쵸? 원자 번호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배열을 하더니 주기적인 성질이 너무너무 딱 떨어 맞는 거예요. 원자량보다도. 그래서 이 원자 번호를 결국 양성자의 수와 일치시켜서 수소 같은 경우에 양성자의 수가 1번이에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1번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와, 주기적인 성질이 너무너무너무 딱 들어맞는구나.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뭔가 성질이 나오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배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표,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예요.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성질들이 비슷하고 뭔가 주기적인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배열을 하니까 뭔가 이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수를 알고 우리가 특징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성질들을 묶어서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요. 모즐리가 사용한 주기율표, 즉 원자 번호는 뭐라? 양성자의 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순서대로 배열한 이 표인 주기율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주기성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는 거죠. 그럼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게 주기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 조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뒤에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우선 어쨌든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 20번이라고 써있는 요 칼슘까지 외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불어 몇 가지 원소도 알면 좋습니다. 많이 나오는 원소 Fe, 철이에요. 그리고 구리와 아연, Cu, Cn, 그리고 은, Ag, 그리고 주석, Sn, 그다음 백금, Pt, 금은 Au, 수는 Hg, 납, Pb, 요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요것도 함께 정리를 잘 해주세요. 많이 나오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주기부터 4주기까지, 그 다음 1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쭉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20번까지 한번 원소를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물론 주기와 조기 개념은 아직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토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써볼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수소, 근데 우리 원자 번호는 원소기호 옆에 왼쪽에다 쓴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 번호까지도 같이 써볼게요. 자, 수소, 그리고 헬륨, 그 다음 Li는 리튬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도 같이 외우면서 써보세요. 베릴륨, 그리고 붕소, 6번은 탄소, 7번은 질소, 8번은 산소, 9번은 플로린,
그 다음 10번은 네온이죠. 네온. 나트륨 11번. 그 다음에 마그네슘 12번이죠. 그 다음 13번 알루미늄이에요. L이에요. 그 다음 14번 Si, 규소입니다. 그리고 15번 P, 인이에요. 그 다음 16번은 S, 황입니다. 17번은 염소, Cl. 그리고 18번은 AR, 아르곤. 19번은 K, 대문자 K예요. 칼륨. 그리고 20번은 Ca, 칼슘이에요. 자, 여러분, 대문자, 소문자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원소 기호와 한글 이름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추가. 17쪽 부분에 BR, I, 요것도 좀 추가할게요. BR, I, 요것도 추가할게요. BR은 브로민이라고 읽고요. I는 아이오딘이라고 읽어요. 자, 아이오딘 53번이고요. BR은 35번인데, 요거까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BR은 35번. 그리고 아이오딘은 53번. 근데 요거 번호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번호는 사실 20번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암기해야 되는 거 밑에 추가 암기라고 써있죠? 부교재. 부교재 25페이지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아연. 여러분 생각나면 써보세요. 뭘까요? 그렇죠? ZN. 그 다음 철은 Fe. 철하고 플로린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니켈은 Ni니까 Ni. 주석은 SN. 납은 PB. 그 다음 구리는 구리 CU. 수는 HG. 은은 AG. 비슷하죠? AG, HG. 그 다음에 백금은 PT. 금은 AU. IU 아니고 AU예요. 자, 그래서 AU, PT. 백금, 은은 AG, HG 이런 식으로 쭉 암기를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번 써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쓰는 것보다는 사실 스스로 한번 다시 써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다시. 자, 원자 번호 생략하고요. 다시 한번 같이 써보면서 외울게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크카. 그쵸? 크카. 그 다음 물론 여기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 해, 리, 배, 붕, 탄, 질산, 플레, 나마, 아유, 이낙, 야마, 칼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웠을 거예요. 뭐 랩을 하시든 노래를 부르시든 각자 원하는 대로 읽어주시면서 외워주세요. 자, 이거를 외우면 나중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형광펜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좀 들어보세요. 들어서 우리가 뭘 체크할 거냐. 자, 가벼운 애. 가벼운 애는 기체죠, 기체. 그래서 기체를 좀 체크할게요. 자, 형광펜이나 아니면 뭐 색연필 같은 거 들으세요. 수소, 기체입니다. 그리고 헬륨, 네온, 아르곤 전부 다 기체예요. 무슨 기체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바로 무슨 기체다? 비활성 기체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거 비활성 기체 표시해주세요. 부교재에 표시하시면 돼요. 비활성 기체. 됐나요? 네. 그 다음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 금속이네. 금속이네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금속이네는 보통 주기율표 왼쪽 부분에 속합니다. H는 기체이기 때문에 금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H를 제외한 리튬부터 이렇게가 지금 여기 물론 나와 있는 주기율표 상에서 요렇게가 뭐다? 그쵸? 금속이다. 금속입니다. 여기가 금속이야. 주황색으로 금속인 애들 보통 이제 왼쪽에 자리 잡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금속이 나왔으면 뭐를 해야 돼요? 금속이 나왔으면 비금속을 해볼게요. 자, 비금속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선생님은. 비금속,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 왼쪽에 보통 자리를 잡고 있고,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뭐다? 그쵸? 얘네들이 전부 다 비금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금속.
비금속.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우리 아까 살짝 정리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금속과 비금속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기전도성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나왔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금속은 왼쪽에 보통 자리를 잡고 비금속은 보통 어디에 자리 잡는다? 그쵸? 어디에? 오른쪽에 보통 자리를 잡는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는 이 주기율표를 외워라.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 그 다음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포함된 요 부분들 외워두시고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수라고 얘기했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요.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 그럼 바로 6번. 산소, 그럼 8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선생님이 번호는 안 썼지만 아까 썼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기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비금속. 얘는 금속.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추가 암기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다 암기해라. 암기해주세요. 암기 외워주세요. 요거 나중에 학교에 돌아오면 쪽지시험으로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25페이지에 써주시고 암기해주시고 딱 쿡쿡 찔렀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LI 3번 LI NA 나트륨 11번 이런 식으로도 각각 원자 번호까지도 암기하면 뒤에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할 거는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우면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이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중학교 때는 막 그냥 외웠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듈리의 주기율표라고 얘기했고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순으로 배열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여긴 뭐 비활성기체고 여기는 금속이고 여기는 뭐 비금속이고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성질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자세히 좀 더 들여다봤더니 여기 이렇게 세로줄 있죠. 세로줄. 이 세로줄 1쪽부터 1쪽, 2쪽, 3쪽부터 쫙 해서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세로줄은 같은 족끼리 성질이 또 비슷합니다. 근데 이러한 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원소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같아요. 웬 껍질? 전자 껍질 배우지도 않았는데 웬 전자 껍질이에요? 자,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다음 시간에 그 전자 껍질하고 우리가 이제 뭐 양성자수, 전자수, 원자 모형 이런 것들을 그릴 건데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얘기하자면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예요. 이것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원자를 그릴 때 가운데 양성자가 있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고 했죠. 이 전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이 궤도는 사실 그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공간에서 도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전자 껍질에 전자 수가 어떠냐면 족은 같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18쪽인 애들, 18쪽, 그 다음에 여기 뭐 1쪽 이렇게 써있죠? 1쪽, 2족이야. 그럼 1쪽인 애들은 전부 다 1이니까 전자의 수가 다 뭐겠어요? 그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다 똑같다는 의미겠죠? 다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2족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의 수가 다 똑같아요. 2족은 다 2. 이런 식으로. 그 8은 8이겠죠, 8. 이런 식으로 다 같으면서 화학 성질이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 세로줄을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야, 우린 가족이야, 가족. 같아. 성질이 같아. 그 다음 주기는 가로줄을 의미해요, 가로줄. 1, 2, 3, 4 해가지고 7주기까지 나와 있죠. 주기는 말 그대로 반복성이에요. period. 가로줄로 1에서 7주기까지 있는데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뭐가 같냐면 전자 껍질의 수가 같아요. 1주긴 애들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야. 2주긴 애들은 전자 껍질 수가 다 2개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2개야. 그 다음에 여기 3은 다 3개야. 그 다음 4주기에 있는 얘네들은 다 전자 껍질 수가 4개야.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의 수가 모두 다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족은 사실 중요한 게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요. 패밀리니까, 우린 가족이니까, 패밀리. 그 다음에 주기는 반복적인, 그리고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은 전자 껍질의 수와 같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의 금속은 보통 왼쪽에 있고요. 비금속은 보통 이제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에 배치된 원소일수록 반응성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교재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금속성이 커지고 비금속성이 커진다 이런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전자를 잃기 쉬운 성질이에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성자의 수가 많으니까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보통 이쪽에. 그다음 여기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이니까 전자를 얻으면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쪽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전자 껍질, 전자 배치도를 먼저 보고 양성자가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냐, 음이온이 되기 쉽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킵해 두시고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쫙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는 뭐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쉽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 원자, 이온 이런 개념들을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 기호, 그리고 원자 번호의 개념,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는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원소, 중요한 원소들 정리했죠? 그런 원소들을 반드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실 중학교 때 암기가 끝나서 오늘은 되게 쉬웠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자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마음 굳게 먹고 기본적인 과제, 자, 부교재 빈칸 채우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했던 거 원소 주기율표 빈칸에 있었던 거 전부 다 암기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6번 하면 탄소, 8번 하면 산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이 따로 올릴 필요는 없고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건 선생님이 퀴즈 형식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을 했죠? 오늘 수업 코드는 11번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올리고 그 밑에 여기 수업 영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 표시가 있어요. 여기 수업 영상이고 그다음 OX라고 해서 이제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퀴즈 문제. 퀴즈 문제에 퀴즈를 넣을 거예요. 그럼 1번의 출석 코드는 뭐냐 하면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11이라고 쓸 수 있겠죠? 11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OX 문제나 간단한 주관식이나 이런 것들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원소 주기율표 암기하세요. 근데 요거는 확인은 지금 따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시험을 본다는 거 학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요걸 알아야지만 뒤에 내용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한 걸 배웠잖아요. 그럼 왜 이런 성질들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나 전자 배치를 그리는 것 이런 것들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 우리 목요일 시간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암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